장단점. HVDC가 뭐죠? 이건 답안지를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나왔을 때? 몇 점짜리냐에 따라서 일단 여기는 다 25점짜리입니다. 아, 그러면은 개요 쓰고, 예. 그 다음에 개통도 쓰고, 예. 그 다음에 장단점 적용, 예. 그 다음에 현재 설치된 현장에 어디 현장에 설치되어 있나, 예. 그 다음에 사고 대책. 예. 근데 조금 틀린데 어떤 사람들은 개요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된 데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도를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적고 그 다음에 또 그 어디에 적용하는지 적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해외 어디 있냐 고틀랜드 섬에 있고 일본에 있고 뭐 미국에 어디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번에 그 항목을 적어놓은 게 우리 연구반 교재고요. 그걸 안 적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뭐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 해가지고 해장년도를 해가지고 적용한 게 일반적인 답안지들이고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봐가면서 내용들을 써주시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국내에는 제주도 그 해남을 됐고 진도도 돼서 지금 운전 중에 있는데 예. 얘가 심각해서 30%뿐이 운영 안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HVDC 올해부터 착공 유치원 들어가는 거가 7년 동안 했는 거가 신당진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것도 지금 7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적었다고 해서 점수를 잘 받을지 그건 왜냐면 채점자들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다른 것들을 다 적고 나서 마지막에 문제점이 향후 방향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딱 쓰게 되면 아, 이 사람은 뭔가 아는구나 하고 그걸 이제 뒤쪽에다 이렇게 써주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맨 뒤쪽에 결론 쪽에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국내에서 적용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죠. 최근에 보니까 국제적으로는 뭐 HVDC에 들어가는 진유 폴리머 애자를 개발해서 막 발표하고 막 그러더군요. 예. 내전압 소자들이 전부 다 올라가가지고 설비들이 다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건 구성도를 보셨을 때 이거 딱 보시면 어떻게 한눈에 딱 잘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직류 데이터라고 써줘야 되지 않나요? 저거? 직류 데이터 그런 것까지는 다 안 써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케이블 작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려보십시오. 이거 그리기가 한 줄에 그리기가 힘듭니다. 한 줄에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자잘하게 지금 그렸죠. 이렇게 해야지만 간신히 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뭐 직률 리액터 이렇게 다 안 써주셔도 되고 형태만 딱 보면 아 여기서 성전 그 부분에서 양쪽에 리액터 있고 그 다음 변환기 있고 TR이 있고 차단기 있고 교류계통이 있고 계통이 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건 여기 사실 이쪽에 전직방지 장치도 달려야 되고 그런데 요게 무효전력 보상 장치가 달려있다. 요게 가장 일반적인 구성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성도를 모노폴라 하이폴라 해가지고 제주도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적용 구간이 이렇게 됐죠. 해장년도. 그리고 또 있나요? 있네요. 여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이제 모노폴라, 하이폴라, 모노폴라, 호모폴라, 바이폴라 이런 것들도 그림 잠깐 그려주셔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수기로가 진도 예. 단급, 도체기로, 쌍급. 그걸 이제 노모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로 얘기를 한 거죠. 단급인지 쌍급인지 예, 그걸 가지고 설명한 거고. 이건 절속무 충한 유의단 전차무 고냉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철연이 용이하고 절성무 무유전력 있고 충안 이계통에 연계가 되고 유가 되고 단락 부분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전차무 고냉지 전압이 변성이 어렵고 차단이 어렵고 무유전력 공급 장치가 필요하고 고조파가 많이 발생하고 냉각 장치가 필요하고 대지기로시 전식 해수기로시 자기 콤파스에 문제가 발생한다. 저기 자기 콤파스가 뭐예요? 자기 콤파스. 배가 지나가다 보면요 나침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침판이 이런 그 자극 성분에서 전기가 있고 자기가 있습니다. 전기가 흘러갈 때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게 전기고요. 자석이 놓여있을 때 그 자석 주위에 어떤 자기장이 생기는 게 자개입니다. 전개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자석을 갖다 놓고요. 자석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 철심을 갖다 놓으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땅땅땅땅 보여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기가 흐르면 그 주변에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자석 같은 경우 우리가 보시면 통신기에 쓰는 자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배 위에 있는데 그 나침판이 이 밑에 직류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 직류에 의해가지고 뭔가 힘이 세니까 자개해가지고 얘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방향타를 잃어버리는 거죠, 방향타를. 그래서 자기적인 현상된 콤파스처럼 해가지고, 콤파스가 뭐죠? 이렇게 여기 돌리는 거죠? 좀 얘가 막 흔들려가지고 제대로 된 값을 못 읽어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대지기로 갔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부식이 일어나는 거고요. 바닷물을 이용하니까 그것 때문에. 바닷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힘이 세면은 그거에서 어떤 전개 부분이 발생돼가지고 전개에서 자기장이 발생하니까 그 자기장이 그쪽에 지나가는 배에 어떤 그런 자기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뭐냐면은 핵폭탄이 일어나면요. 그때 비행기는 다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제주도도 진도권은 도체기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도체로 돌아와야지만 해수기를 하게 되면 위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도치기를 하게 되면 돌아오는 구간이 그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를 더 갖다 놓고 50-50으로 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쌍극을 해가지고 가운데로 돌아오게끔 해가지고 50-50으로 쓰고 있다가 하나가 사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에서 100%를 커버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가죠.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6번 발전기 보호 방식. 이게 이제 제일 잘 되어 있는 자료인데 이걸 다 보실 수는 없으니까 그림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답을 쓸 때 발전기 보호 방식에서 나중에 고장 전류가 줄어드는 부분도 할 때 이런 그림을 갖다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2의-r분의 L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RL 회로 특성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감소되는 걸 그냥 이렇게만 그릴 게 아니라 거기서 그 감소되는 특성이 이런 RL 회로의 특성이 해가지고 이런 특성에서 감소되더라.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 더 추가해서 더 써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쓰는 거니까. 우리는 보니까 발전기 쪽으로 보시면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 해가지고 그림만 이렇게 그려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감소되는 부분이 어떤 회로 이론식의 원인에 의해서 감소된다. 옆에다 2의-r분의 L 사인 오메가 t 그거 하나만 적어주셔도 틀리다는 얘기죠. RL 회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고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답안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분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쓰게 되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붙습니다. 3자가 붙은 전개, 가단, 역발, 속지합에서 전기자에 대한 단락지라, 불평형, 가해자, PT 표준율은 60, 계좌상실은 40, 역전력은 32, 거리계정기는 21, 과자나 먹재부 계정기는 51V. 3, 4호에 쓰는 건가 보죠? 아니요, 3, 5, 7 이렇게 해가지고 전압별로 이렇게 틀려집니다. 3, 4kg 볼트였습니다. 아니, 얘는 지금 뭐 3, 2, 153인가? 3, 4호 같은데? 3, 2, 3, 4인가요? 네. 그건 한번 봐야지만 됩니다. 3, 2, 153였나? 3, 5, 7 이렇게. 153은 아끼기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한전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전압 레벨별로 해가지고 7801이다 그러면 앞에는 전압이고요. 뒤에는 부스바고 세 번째 뭐 01은 뭐 어디를 뭐 여기는 1번이고 1번 모선이고 2번 모선이고 이런 식으로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한전의 단선도들을 보면은 그 네 글자로 해가지고 네 개의 숫자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이제 부분이 32154 쪽이고 5가 345고 7이 760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전압별로. 여기 3은 그렇게 해서 붙인 겁니다. 그 레벨별로. 그 전압대라는 걸 표시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뒤에 두 개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성도까지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전압이 나오니까 위에는 5, 밑에는 3이네. 또 왼쪽에는 5, 8, 7. 예, 여기는 이제 전압이 틀려지죠. 요쪽은 이제 이게 22kV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한전에서는 22kV인가? 3이 22kV고, 5가 154고, 아니면 이게 3, 4일 수도 있고요. 전압 레벨은 제가 옛날에 표에서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요. 여기는 5죠. 전압 레벨별로 붙이는 겁니다. 그 전압에 쓰고 있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여기 손에 6.9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6.9고, 여기는 22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여기 22. 154로 이만에 걸린 걸 갖다가 3을 쓰는. 예, 여기 22kV를 3으로 쓴 것 같고요. 예. 6900쪽을 1로 쓴다든가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기 부분은. 요건 14kV 정도네요, 레벨은. 3이. 요걸 보면. 14.4입니다. 그러니까 22kV까지 보통 쓰거든요. 한전은. 그 부분입니다.
요거는 무슨 보호 방식이죠? 예? 전기자인가요? 계자인가요? 전기자가 뭐고 계자가 뭐죠? 맞아. 전기자는 안에 고정적인 성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스테이터를 전기자라고 보통 합니다. 고정자. 네. 왜냐면 삼상을 써야 되니까. 네? 밖에다 이렇게 쓰는 게 좋으니까. 계자는 직류 아닙니까? 계자, 전류, 직류, 전류를 흘려가지고 계자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여자 전류를 발생시켜서 하는 거니까. 여자 전류에서 계자 자석이 발생하는 거니까. 두 가닥이니까. 그럼 요거는 바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으니까 이건 고정자죠. 고정자 쪽에 대한 지락보호 방식에서 쓰는데 지락보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냐? 전류로 보호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압으로 보호하는 방식일 때는 얘는 전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전기자 쪽에 지락을 가서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예. 발전기 중성점 적지 방식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여기 이 내용은 실무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 이걸 보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발전기 처음에 이걸 보고 공부를 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잘 나와 있어서. 여기도 보시면 단락 보호 방식. 이게 지금 지락보호에서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영상전압에서도 59N이 있고 59N2가 있고 59N3가 있는데 보통은 95% 기본파밖에 보호를 못합니다. 이거는 59N3는 3고저파를 검출해가지고 보호하는 거. 지락 시에 이제 3고저파가 흘러 들어오게 되면 그걸 받는 거고, 요거는 60Hz 이하 초기 기동 시에는 얘는 60Hz입니다. 얘 60Hz의 기본파에서 영역의 95%를 감지하겠다는 얘기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 나머지 5% 구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전압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전압이 별로 안 걸리지 않습니까? 전압이 별로 안 걸리니까 검출을 못 합니다. 근데 여기부터는 전압이 어느 정도 걸리겠죠? 여기부터는. 그래서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95%는 보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5%는 보호를 못 합니다. 그 5%까지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100% 보호하는 상고저파 영역을 한다는 게, 얘가 지락이 나면은 지락은 뭐라고? 영상분이라고요. 영상분이니까 여기 지금 5%가 보호가 안 되더라도 이 안에 상고저파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구간까지도 전체 구간을 다 커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고저파고 이건 기본파죠. 얘는 뭡니까? 초기 기동할 때는 주파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수차 발전기의 주파수가 몇 헤르츠 아시나요? 그게 25Hz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처음에 발전기가 그걸로 만들어진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수차 발전기를 통해서 처음에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25Hz로 만들다가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50Hz가 된 거고, 그러다가 60Hz가 나오고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기동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헤르츠가 작을 거니까, 이 속도가 작으니까 처음에 기동하다 지락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60Hz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검출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기동할 때 60Hz 이하의 기동 전류에 대해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 검출하라고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면 심오한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발전기 쪽에 대한 걸 쓸 때 이런 그림을 하나 쓰고 써주게 되면 벌써 틀려집니다. 답안지가. 다른 거 전개가단 역발속자 빼는 다 쓰고 나서 저걸 쓰게 되면 그건 20점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왜냐면 기본적인 걸 썼죠. 그러면 17점을 줄까 18점을 줄까 했는데 딱 이걸 썼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뭔가 아는데 그럼 20점 이상을 줘야 됩니다. 차별을 줘야 되니까.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지금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자기가 맞게끔 이제 이거는 실무를 하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실무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 팁을, 이런 자료들 보고 조금씩 가르쳐 준다면 답안지에 쓸 정도만. 깊숙이 말고, 요거 답안지 요거 하나 쓰고 요 정도 내용만 써주세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2.3점 더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림들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그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답안지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발전기, 비상정지, 86-1로 비상정지 하거나 알람을 보내준다. 근데 보호방식 이거 그림 그리라고 했죠. 이렇게 딱 그림을 딱 그려서 한눈에 그려줘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뭐들이 있다. 아까 3자가 붙었지만, 그리고 뭔가 전기자건선에 달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학번호 87로 해가지고 주보를 하고 있고 87에 대한 특성은 이렇게 딱 전기자건선 지락번호 아까 59N이나 64G를 하는데 고임피던스 변압기의 접지를 통해서 하거나 지락 가전압에서 하거나 아니면 59N에 대한 세팅은 여기 있죠. 최대 영상전압에서 최고 95% 정도의 보호 범위를 갖도록 한다. 근데 영상전압에는 3보조파하게 있으니까 그게 안 되도록 하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를 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 계좌에 대한 지락번호 여기는 브릿지법 그 다음 직류중첩식 해가지고 나와있죠. 그 계좌 부분은 왜 DC니까 여기 보면 다 DC 쪽으로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죠? DC 쪽으로 해서 두 개 돌아가는 거 요거 쪽도 보시면 DC 쪽으로 두 개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건선에 대한 지락번호는 좀 내용이 틀려집니다. 왜? DC 계통이기 때문에 계좌 상실점은 그림이 이게 나와야 됩니다. 계좌 상실 계정기는 그림이 여기 있네. 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좌 상실 계정기. 그래서 요 40. 그래서 2분의 1 XD 이상. 그래서 40계정기는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중부하시는 얘가 이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경부하시는 안으로 돌고, 이런 내용들 좀 써주시고, 이런 내용들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다 보면 거기다 이런 것도 내용들을 한 번 더 추가해 주세요. 왜? 여러분들이 더 접하시지 않았던 그런 자료들을 제가 접했기 때문에 한 줄, 두 줄 추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1점, 2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답안지를 많이 쓰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팁이. 왜? 이것도 못 그리는데 제가 그걸 알려드릴 필요가 없죠. 일단은 뭔가 그려지면은 거기서 1점을 더 받을 수 있는 걸 가르쳐 줘야죠. 아니, 도루도 못 하는데, 슬라이딩 하는 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안지를 또 쓰고, 여기 보시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참고자료. 마이결선 하는 이유가 뭐냐? 동기발전기. 네? 중성점 접지함으로 해서 이상전압 방지 대책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와있죠. 여기서 지금 합격하신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합격했네요, 6명. 그래서 10명 중에 둘, 넷, 여섯, 여덟, 10명 중에 6명이 합격했거든요, 그때. 글씨 깔끔하게 잘 썼죠. 딱 보기에 눈에 보이나요? 이렇게 눈에 띄어야 된다는 얘기죠. 장점, 단점도. 뭘 쓰더라도 한눈에 옆에다. 이렇게 쓰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니요. 반대방향. 글씨는 상관없습니다. 날려서 써도. 한눈에만 보이게끔. 왜? 이 사람들이 이거는 잘 쓰신 거죠. 글씨 날려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딱 보는 순간 키워드만 눈에 보이게끔. 근데 키워드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옆에다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요거 이렇게 해도 딱 보면 2줄 정도만 되면 됩니다. 2줄. 3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밑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뭐 옆에가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뭔가 딱 차 보이게 조치방도 86, 1, 2, 3 이렇게 되고 옆에 간단하게 적었죠. 1, 2, 3, 4 아까 봤던 거 전기전선 잘랐고 한번 뭐라고? 그림 그려주라고요. 딱. 옆에 보시면 지락보 딱 그림 그려주라고요. 배치가 단위식, 비단위식, 지락가전압 아까 나왔죠? 이런 식으로 59엔 계좌건선 보호 DC 부분이니까 브릿지식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직류중첩식 그리고 계좌상실 보호 뭐라고요? 이거 그림 이 정도까지 그리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냥 여기다 넣고 그림만 이렇게 해도 이거 설명 다 안 해줘도 됩니다. 이것도 합격하신 분의 답안지입니다. 다 이렇게 합격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흉내내는 겁니다. 지금 이것까지는 다 안 쓰더라도 최대한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니까요. 평상시 저렇게 연습하는 거네요. 예. 일단 키워드만 가지고 연습하고 저건 답안지를 만든 거죠. 화력발전에서 열을 향상, 복사열은 싸단법, 복수계 진공도 향상. 예? 그럼 여기 부분을 늘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부분을. 복사, 사용중기의 고온고압화, 열, 연소가스의 연소실 향상. 이건 재생제열 사이클의 채용이고, 연소가스의 열손실은 향상, 연소가스의 열손실 감소, 복사 연료연소법의 향상, 연료연소법의 향상, 해가지고 이렇게 향상을 했다는 얘기고. 지금 이거 페이지 수 되게 많죠? 2페이지 반만 쓰라면서요.
그러니까 요거 쓰고 간단한 내용 쓰고 요거 쓰고 간단한 내용 쓰고 옆에다 그림 작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이거 뭐 어떻게 이걸 그리고 있습니까? 이건 아니고요. 이건 다른 것들 참조하시라고. 복사, 열연, 사이클 계산. 그러니까 사이클 계산이 이 앞에 있었네, 사이클. 재생제일까지 사이클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몇 개 그리고 나면은 충분히 되니까. 복사, 열연, 단위기 용량 증문인데, 복합 사이클 채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2페이지 이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림하고 적절하게 매칭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10분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진도를 빨리 나가면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 답만 하면은. 자, 보면은 빨리 나가면 내부 임피던스 정의. 임피던스가 뭐냐? 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전압감. 예? 뭡니까? 이 전체 전압분의 여기 전압 강하다 이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 전체 전압분의 여기 전압은 뭐라고? ZI라고요. V는 IR이니까. V는 IR에서 요 양단의 전압 부분하고 전체 전압분의 양단의 전압이니까 거기서 전압 강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전압 강화 부분만큼이 요 Z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게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바라봤을 때 같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얘를 이쪽으로 바라본 거나 반대쪽으로 바라본 거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 근데 오음법은 그게 안 되죠. 전압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거 10점짜리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라는 얘기고요. 자, 9번. 역률 조정. 역률 조정의 이익은 손합 요소입니다. 손실 경감, 앞, 전압 강화의 경감. 요금 절감, 설비 용률 향상,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 설비 용률 향상. 이 세 가지, 손실 경감, 여유 증가, 그 다음에 전압 강화의 경감으로 세 문제가 있습니다. 14장에 가서 보면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역률 계산 문제가. 그거를 이제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나왔을 때. 자, 보시면은 손실이 경감된다. PL은 3i 자승 아래서 어떻게 됩니까? 역률이 조정되니까 뭡니까? 전류가 작게 흐른다는 얘기죠. 작게 흐르니까 뭡니까? 작게 흐르니까 PL은 3i 자승 아래서 i가 작게 흐르니까 뭡니까? PL도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는 여기서 이게 올라가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이렇게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뭐냐? 얘가 여기서 요만큼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요 그림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여기였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역률을 공급해 줘야지만 됩니다. 그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만큼을 공급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예, 예. 왜? 요거는 이렇게 회전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질적 역률을 내가 이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요게 여기였을 때 P값에서 여기 있을 때 P값으로 바뀌려면은 P는 여기에서 P값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P값이거든요. 그 P값으로 가려면 S를 이만큼 공급을 더 해줘야 되니까 S를 공급 안 해주고 이만큼 이 똑같은 S에서 지금 무효전력만 공급해서 이 S가 여기 무효전력만큼 돌아가게 한 겁니다. 개념은. 요걸 공급해주면은 나는 이만큼 더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설비 용량, 전압 강화 경감. 여기서 보시면은 역률 부분에서 이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 값이 틀려지니까. 그래서 값이 틀려진다는 건 요 각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역률이 떨어지면은 이게 더 밑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게 더 커지죠. 근데 얘는 이렇게 되니까 더 작아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쉽게 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번을 한번 보시면은, 유효접지 나오면 뭐라고요? 일선지압 고장시 건전상의 전압상 증명이 평상시 대지전압인지 성간전압인지 대지전압이면 1.3배고 성간전압이면 뭐라고요? 접지 개수의 75%? 응? 75%입니다. 예, 75%인데 80%라고 보통 씁니다. 왜? 0.75를 하게 되면 115 똑같다는 얘기죠. 개통전압에. 근데 이제 80%라고 많이 씁니다. 75% 부분이 이거보다는 약간 작으니까 그거 이상이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접지하는 방식 해가지고 씁니다.
유효접지 조건.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다 외운다고 그랬죠, 그 전에. 외우는 방법 설명드렸죠. 뭐, 전봇대가 있고, 거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 1이 있고, 전봇대가 있다. 1 있고, 전봇대가 있다. 1 있고, 0 있고, 1 있고, 0 있고. 예? 전봇대 안에 등 달렸다, 전부 다. 그러면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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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인데, 위에는 뭐냐? R0, X0입니다. 등이니까. R0, X0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2다. 왜? 3만큼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X1분의 R0는 0하고 1이고, X1분의 X0는 0에서 3까지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이 뒤에. 그림을 그리면, X1분의 R0는 0하고 1 두 조건밖에 없고, 요거는 X1분의 X0는 0에서 3까지 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1.3배 이하가 된다. X1분의 R0가 2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하나를 더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더 그린다면. 얘는 더 낮아집니다. 더 낮아지는 대신에 얘는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꾸. 얘는 더 낮아지면서, 그 다음엔 얘는 더 낮아지면서 더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 곡선을 나중에 그려보시면은. 하나 정도만 더 그려주시면 됩니다. X1분의 R0가 2였을 때는 1.3배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 정도 더 그려주시면 차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들보다. 뭔가 더 하나를 더 그려줘야 되니까. X1분의 R0, X1분의 X0에서 얘는 1, 얘는 3. 그래서 아까 부분 보시면 전봇대에 등이 하나 달렸다고, 전봇대에 등이 달렸다고, 위에도. 근데 뭐래? X1의 위에는 R0고, 밑에, 뒤에는 X1분의 X0고. 그리고 그 차이는 위에는 마이너스 1이고 밑에는 플러스 2가 돼가지고 3개 차이가 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버리면 그냥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위에도 외우는 게 보시면 A좌석 마이너스 1에, 요거 보시면은 Z0, A좌석 마이너스 A, Z2. 이것도 안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시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도 헷갈립니다. 요게 제가 1하고 2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있고, 플러스 2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Z0고, Z0고. 그래서 Z0가 요게 나온 거고, Z1이 요게 나온 거고요. 이게 Z0 부분에서 A좌석 요거 그대로 간 거 아닙니까? Z0에서 요게 나온 거고, Z1에서 요게 EZ1하고, 요게, 여기 부분이 Z0 부분인데, 요게. 똑같은 거죠? 여기 부분이 Z1하고 플러스 2Z1이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하고 2가 된 겁니다. 그럼 요거 알면 요 앞에 거 모르겠습니까? 오히려 더 쉬운 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또 이걸 또 못 씁니다. 나중에 하면은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 못 쓰니까 거꾸로 보면 마이너스 1하고 2가 있었지. 그러면 Z1하고 Z2, Z1이 있을 거고 이 Z0가 이렇게 넘어간 거고 왜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흐름을 앞에서부터 꼭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뒤에서 거꾸로 와서 외우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유출해서 나는 결론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결론부터 알고 넘어가자. 결론을 알면은 왜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지 유출을 하기가 쉬우니까. 이건 뭡니까? 보선변피 저는 외웠습니다. 배유충차.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하다. 지락전류가 팍 하고 흘러버리니까. 보선. 선로 및 기기의 절연이 용이하다. 응? 그 다음 변압기의 단절연이 가능하다. 피력이 가격이 싸진다. 전류 부분이 많이 안 올라가니까 지락전류가 많이 안 큰다는 건 충격이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이 덜하니까 뭐 여기 있죠. 이상전압이 낮다. 에자스가 감소한다. 기기 절연 수준이 저한다. 충격이 덜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얘가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충격이 덜하다는 건 그만큼 또 다른 측면이 됩니다. 전류가 작게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개통 기기에 미치는 영향 크지만 안정도나 이런 쪽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빨리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거는 안정도가 저한다 이거죠. 유도장애가 큰다 이거죠. 전류 부분이 어느 정도 크고, 이거는 큰 지락전류 때문에. 1.3배 이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1.3배 이하로 대지전압 상승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는 크게 흐르는 겁니다. 크게. 전류가 크게 흐르니까 그것 때문에 안정도가 안 좋아지고, 전류가 크게 흐르니까 그것 때문에 유도장애가 생기는 거고, 전류가 크기 때문에 충격도 크는 거고, 전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아지는 거죠. 대신 전류가 크기 때문에 전압이 작아지는 거죠. 전류가 크니까 뭡니까? 전압이 작으니까 이건 전압 측면이죠. 이거는 요 앞에는 전압 측면에서 보는 거고 여기도 뭡니까? 전류 측면에서 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또 보게 됐습니다. 10번까지 됐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